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꽃샘추위에 이어서 이번엔 봄 불청객인 초미세먼지와 황사가 포착됐습니다. 당분간 어린이와 노약자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 보호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호흡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엔 보호 안경이나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단어 페이크의 합성어인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목소리, 이미지 등을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목소리나 이미지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최근 기승을 부리면서 본 의제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인 딥페이크 관련 이슈를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봅니다. 네,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인 이슈, 윤리적인 이슈 정말 다양한데요. 최근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 또 우리나라엔 곧 총선이 있죠. 이 밖에도 첨단 산업 시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기술 관련 소식을 다룬 YTN 보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선관위는 인공지능 감별반을 운영하고 시도 선관위 관련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미국 선거 커지는 딥페이크 우려 13개 주 규제 추진 보도는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이용한 AI 선거운동 전화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어서 13개 주가 관련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인데요. 국내 규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딥페이크가 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보도들이 덜어는 있었지만 선거라는 공공 이벤트를 앞두고 재점화된 이슈인지라 특별히 눈길이 가는 보도였습니다. 실제로 YTN의 보도들을 보면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 관련 현황, 규제, 사례 등에 관한 보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AI 위협 느끼는 미국 대선, 우리나라는 이 앵커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미국 사례에 덧붙여서 올해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1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하고 있는데요. AI 기술로 만든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 유포, 상영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총선 앞둔 딥페이크 영상 주의보, 19일 만에 129건 적발. 앵커 리포트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0여 명의 전단팀을 꾸려서 투입한 결과 딥페이크 단속 19일 만에 129건이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러내지 못한 딥페이크 불법 영상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정이 담긴 15초 정도의 영상만 있으면 딥페이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10분도 안 돼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기술도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어주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유권자의 중심 잡힌 판단과 정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어주고 있습니다. 더 뉴스 윤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 차단 의결 규제 대책은 보도 역시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딥페이크 영상의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있는 점이 유익했는데요. 본 대담 역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딥페이크 방지책인 워터마크를 붙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터마크를 붙여도 그걸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요. 다크웹과 같은 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AI들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결국 딥페이크 영상을 경계하는 디지털 시민의식과 국제공조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전문가조차 뾰족한 대책에 대해 말을 아끼는 걸 보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AI 기술 활용의 득과 실을 엄밀히 따져보며 활용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공론화 과정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예, 뉴스라이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선거철 악용반지 대책은 이 대담에서는 저와 같은 비전문가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요. 딥페이크, 딥러닝이라고 하는 AI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AI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뉴스라이더 진행자죠. 그 김대근 앵커의 영상을 2분간 학습시키고 텍스트를 투입한 후에 AI가 만들어낸 이 음성을 시연해 주셨는데요. 김대근 앵커 자신도 놀랄 만큼 정말 비슷했습니다. YTN의 AI 앵커를 만들기 위해서 김대근 앵커가 이 목소리를 더빙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몇 시간씩 원고를 읽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영상으로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학습한 데이터 4분 정도만 있으면 2, 3분 동안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의도를 갖고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유명인의 목소리나 동영상을 학습시켜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일이 아주 너무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선거나 투자, 판매 시점에서 선동이나 보이스피싱처럼 악의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게 해준 생생하고 아주 유익한 대담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 빌 게이츠가 지적을 하는 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하잖아요. 본 지적은 가짜뉴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차원을 넘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을 애초에 어렵게 해서 정보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정보에 대한 이와 같은 불신은 궁극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확증 편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환경감시 차원에서 AI의 잠재적인 위협들에 대해 다각도에서 짚어보고 논의하는 보도 공간을 넓혀야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언론사야말로 딥페이크의 잠재적인 피해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와 가짜 정보의 구별이 어려워져 정보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언론사 존립의 커다란 위협이 아닐까요? 정보 제공이라는 언론의 중요 기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차원에서도 본 문제를 짚어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딥페이크로 보고 규제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때문에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가 이미지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흐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한켠에 존재합니다. 딥페이크가 풍자, 패러디와 같은 문화적인 표현 수단과 구별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디지털 이미지 전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행할 경우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인데요. 딥페이크의 경우 진짜처럼 보일 목적으로 가공된 악의적 이미지를 지칭하는 만큼 기술적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그 의도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론이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정책 수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에 대한 방지책 또는 어떤 적절한 규제들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마땅하지 않다라는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이제 첨단 기술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들, 이런 부분이 이제 언론의 역할을 통해서 개선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경각심을 높이는 내용이 꾸준히 보도된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희도 몇 번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보도를 하고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게 필요한데,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보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YTN도 이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도국에서 저희들도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사실 24시간 매 영상, 모든 영상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일반적으로 딥페이크를 걸러내는 기술적 장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그걸 골라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가 찍은 영상을 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 두 번째로 이게 모든 영상을 다 찍어서 쓸 수는 없고요. 외신을 구매한다든지 또 요즘 많이 있는 제보 영상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 출처가 그 해당 기관이 속은 거를 또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예민한 문제고 저희도 심각한 문제인데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걸 좀 더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을 넓혀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게 다시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떠오르는 문제가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보도들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창작자 권리보호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 보도는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물,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 보도는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AI가 원작자 허락 없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안 된다는 협회의 비판을 전하는 한편 AI 저작권 안내서를 제작하거나 AI 학습 활용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도로 AI 딥페이크 기승 저작권 보호 대책은 첩첩산중이라는 2월 5일 보도가 있었는데요. 본 보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AI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보장하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원작자 고유의 창작물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콘텐츠 업계의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딥페이크 문제가 주로 보이스피싱, 성범죄, 가짜뉴스 등 사이버 범죄에 집중되어 다루어져 온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두고 딥페이크 문제를 짚어준 이와 같은 보도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장이나 상황을 그대로 전하는 데 머물다 보니 그래서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하는가까지는 논의되지 못한 점이 보도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AI 아이유 밤 양갱은 누구 것? 쏟아지는 AI 커버 괜찮나? 이 앵커 리포트에서는 높은 조회수의 수익이 발생해도 정작 목소리 주인 아이유에게는 1원도 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현행 저작 인접권 인정 범위에 AI 목소리 주인공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AI 커버곡이 원작자의 동의 없이 제작돼서 또 목소리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또 불법 음원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AI 커버곡 제작자들이 음원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니 이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공정 이용으로 보는 반론도 있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네, 다음으로 저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문제를 짚어본 보도인데요. 굿모닝 브리핑 핵심 기술로 떠오른 딥페이크, 연예계 양극화 심화할 것 보도는요. 최근 인기 드라마죠. 살인자 이응난감 주연 배우의 극중 어린 시절 모습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캐릭터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범죄 관련 보도가 아닌 산업계 핵심 기술 차원에서 딥페이크 기술 문제를 다루고 있어 이색적이었고 연예계 양극화라는 문제를 짚고 있어 눈길이 가는 보도였는데요. 유명 배우들은 자신을 본뜬 AI 모델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존 스턴트 대역이나 단역, 아역 배우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언론사의 보도를 단순 인용한 보도인지라 이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뉴스 라운지, 스스로 판단하는 AI 로봇 등장, EU 첫 AI법 가결. 에서는 AI 로봇과 AI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설해 주셨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과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대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도 했고요. 출연자는 쉬운 일상 언어로 풀이해서 저처럼 IT 분야의 지식이 없는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는데요. 앞으로도 YTN에서 AI 관련 최신 이슈를 보도하고 이를 모아서 이해를 돕도록 해설하는 좋은 콘텐츠를 기획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설 보도도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점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관련 보도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방송에서도 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례들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AI는 우리 삶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풍요롭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민원24 사칭 문자, 스팸, 스미싱 피해, AI로 막는다. 보도에서는 국내 통신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팸 문자와 스미싱을 빠르게 판별하고 또 차단해서 피해 예방을 돕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있고요. 산사태 사각지대 없앤다. 산불 감시도 AI로 에서는 국토부와 행안부, 기상청 등 부처 간 정보를 통합하고 예측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기상재난에 대비하고 예방한다는 계획을 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로 통관조사 척척, 폭증하는 해외 직구 대처. 보도에서는 인천공항에 도입되어서 범죄 가능성이 큰 밀반입 물품을 판별해내게 될 AI 이 기능이 장착된 CCTV에 대한 기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일, 아주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힘을 모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을 AI가 대신해주는 사례들입니다. 또 최신 기술 변화 동향과 또 해외 규제, 선행 파악도 필요할 텐데요. 언론계나 미디어 제작사 내부에서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YTN에서도 AI 앵커를 포함해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 비평 플러스 코너 중에 하나인 시청자 톡톡 Y. 여기서도 AI 앵커가 진행을 하고 있죠. 또 간혹 방송 외에 온라인으로 게재되는 YTN 영상들 중에서는 AI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상도 좀 눈에 띄는데요. 가끔 표현이나 내용이 공용 언론 보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YTN 홈페이지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상 시청자들은 YTN 구성원의 취재 보도로 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AI가 제작한 영상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를 하고요. 또 제작 후에 더 면밀하게 편집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과 환경 변화가 빠른 만큼 각 언론사도 전문인으로 구성된 전담 대응팀도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미리 파악을 해서 알만한 부분들 그리고 유의점들 이 시청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YTN에게 역할이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데 언론사가 그걸 다 대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YTN의 경우 과학뉴스팀이 따로 있어서 그나마 좀 따라가는 편인데 이 분야를 저희들이 선도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또 과학기자 단체에서 하는 또 연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기자들의 역량을 높여야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AI 기술 윤리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3월 14일이었죠. EU에서 세계 첫 AI 규제 법안의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EU뿐 아니라 여타 국가들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AI 규제의 세계적 표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AI를 둘러싼 기술 윤리 의제가 본격적으로 점화될 조짐이 보이는데요. YTN은 딥페이크 문제는 물론 AI 전반의 윤리적인 의제들을 다루는 보도 공간들을 꾸준히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은정 박사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규범 합의를 위한 공론장 역할 수행해야.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 이 양날의 검이 우리 안에 파고들었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 도구를 어떻게 규정하고 사용해야 할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 악의적 딥페이크 확산과 같은 부작용은 AI 사용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AI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YTN이 다양한 목소리와 정보를 담고 토론을 유도하는 공론장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언론의 주요 역할로서 이제 공론장의 역할에 충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